이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쪽 골목하고 불박차가 나오는 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이럴 때 좌회전하는 건 그냥 좌회전이에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좌회전하는 그것을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불박차 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차가 좀 안 오는 것 같아서 이제 슬슬 들어갈 거예요. 슬슬 들어가는데 저 택시가 와요. 택시가 이때 쑥 앞으로 들어오네요. 아이고, 그래서 번쩍 한번 했어요. 기분이 번쩍 해줬더니 택시가 뜸 멈추면서 아이 참나. 이분이 이럴 때는 제일 안전한 건 언젠가요? 여기 빨간불이 딱 켜지면 그 다음에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옵니다. 그때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차들이 안 오니까요. 여기 서 있다가 보행자들 없을 때 신호 바뀐 다음에 그때 진행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지만 차들이 좀 안 오는구나 싶어서 이제 택시는 여기 있어요. 택시는 2차로 서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저기 오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택시가 내 앞으로 쑥 1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1차로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번쩍 상향등 했더니 택시가 가다가 그리고 택시는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택시도 2차로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 저 트럭이 한 대 서 있네요. 이 트럭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불박차 입장에서는 1차로 내가 들어가고 트럭은 택시는 2차로로 살짝만 좀 비켜줬으면은 브레이크만 잡아줬으면 됐을 텐데 내 앞으로 팍 들어오니까 그걸 양보 못해서 번쩍했다는 이유로 택시가 멈췄습니다. 택시 멈추는 걸 조금 늦게 보고 옆으로 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붙였어요. 오토바이는 완전히 날벼락 당했죠. 오토바이는 잘못 없어요. 오토바이한테 100% 해줘야 돼요. 그런데 택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멈춘 거. 여기서 멈추면 앞에 쭉 뭐가 있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번쩍했다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택시와 불박차는 비접촉이다. 택시는 잘못 없다. 불박차가 오토바이한테 100% 책임이다. 택시가 이유 없이 멈췄다. 그래서 택시가 이유 없이 멈춰서 그걸 피하느라 일어난 사고다. 따라서 불박차가 더 잘못했지만 택시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오히려 택시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6%입니다. 택시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24%입니다. 택시가 더 잘못이 76%. 택시가 설령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택시의 보복운전이면 무조건 택시가 더 잘못일까요? 택시가 보복성이에요. 번쩍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가다 이건 또 아니고요. 불박차 천천히 좌회전했으니까 불박차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여요. 택시에게 일부 잘못 한 30% 근처 전후 정도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볼 때는요.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좌회전 천천히 하던 중이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택시가 밉긴 하지만 과실은 불박차가 더 커야 된다는 의견인데 근데 경찰은요 이럴 때 택시는 빼고 얘기합니다. 비접촉. 원인 제공한 택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택시 잘못이 오히려 원인 제공차가 더 커 보이는데도 많은 수의 조사관분들은 택시랑 사고 안 났잖아. 비접촉이잖아. 택시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지. 그러면서 택시를 빼고 불박차와 오토바이는 불박차가 100% 잘못이잖아. 그래도 저 택시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접수해 줄까요? 알았어요. 접수해 줄게요. 택시는 아예 논외. 그리고 불박차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저 택시 보복운전입니까? 아닙니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택시의 보복운전이다라는 의견이 52%, 아니다라는 의견이 48%. 택시가 기분 나서 퍽 멈춘 거예요. 보복운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보다 더 약한 것도 보복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보복운전이 인정도 안 된 사례가 있고요. 보복운전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조사관 만나면은 보복운전. 그럼 그게 그냥 검찰 법원까지 일사천리로 쭉 가고요. 어떤 건 분명히 보복운전이 되는데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아닌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 운전자는 보복운전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절반은 돼 보입니다. 그럼 택시를 보복운전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불박차 운전자는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오토바이 다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점 범칙금 물지 않고 그냥 오토바이에 대해서 100% 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저 택시가 거기서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아까 그냥 내 앞으로 쑥 들어가고 그래서 딱 멈추는 바람에 사고 났으니까 택시도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것이 보복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가자. 아니야, 택시 괘씸해. 보복운전으로 조사해 주세요.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고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도 벌점과 범칙금 물 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택시에게 불박차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하겠죠. 접수되든 안 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택시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오더라도 나한테 좋아지는 건 없어요. 우리 보험사만 좋아지죠. 보복운전일지 아닐지. 그리고 경찰에서 보복운전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불송치 결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신다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